텍사스주 달라스의 한 한인 미용실에 괴한이 난입해 20여 발의 총격을 가한 후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여성 3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은 증오 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에서 마약이 든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과자를 가져온 학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확산세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택 20여 채가 불탔습니다. 인근 900여 가구 주민에겐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한인타운의 한 미용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여성 3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20여 발의 총격을 가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모두 한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아시안 증오범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한인타운의 한 미용실에서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한 남성이 미용실에 들어와 수차례 총격을 가했고 당시 미용실 안에 있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3명이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한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She had blood on her face and her feet. I didn't. Honestly, I just saw it and I kind of went back inside because it was scary. 피해자 모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총격범은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면을 쓰고 있었고 장총을 장전한 상태로 미용실로 들어와 수십 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격범은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알려졌으며 당시 어떠한 언쟁도 없이 조용히 총격을 가한 뒤 미니밴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An unknown black male suspect stopped his vehicle on Royal Lane, walked across the parking lot armed with a weapon. He entered the business and then began shooting multiple rounds. 목격자들은 범인이 금품이나 돈을 요구하거나 강탈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특정한 범행 동기가 없는 묻지마 총격이라는 점에 한인 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We feel it's more dangerous. Hair salon, small hair salon, 1 or 2 employees working, haircut, make a small money for a living. But why he got a gun in over there, shoot it? So we don't know. It's like people, many small business around here. Oh my God, it happens for me. 피해자가 모두 한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충분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 모습을 공개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에서 마약이 든 과자를 먹고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리버사이드 카운티 페리스에 위치한 엔찬트 힐스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 최소 9명이 집단으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사 결과 한 학생이 마약이 든 과자를 학교에 가져와 다른 학생들과 나눠 먹은 뒤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과자에 든 마약 종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과자는 치토스였다는 보고가 있어 현재 이 과자를 섭취한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오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또다시 변이로 인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대유행 우려와 함께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팬데믹 종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에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오늘부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 27개월 만입니다. 1 million COVID deaths, 1 million empty chairs around the family dinner table. Each
irreplaceable. 사망자 100만 명이라는 침통한 이정표를 세웠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지난 2주 사이 확진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로 확산세가 거셉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들의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추가 부스터샷 접종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In the next month or two, we'll be looking carefully at the composition and the recommendations for vaccination in the fall. 연방 당국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 가을이나 겨울쯤 미국에서 1억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참석해 전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을 공유하고 세계은행의 글로벌 보건기금에 4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 시위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입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6시 29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60km, 고도는 약 90km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속도는 음속의 5배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현재까진 지난달 열병식에서도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거리는 400km 정도로 남한을 겨냥한 무기로 일반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탄두도 큽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 시위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이 감행한 첫 도발입니다. 내부의 불안 요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도 긴장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유도할 수 있게 지금 도발을 한 게 아닌가로. 합참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 사령탑이 첫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뒤 한미 안보사령탑은 전화 통화에 나섰습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안보사령탑이 북한의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또 오는 20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21일 열릴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의 위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President is traveling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next week, where he will continue strengthening these alliances and make clear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롯해 경제 공조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북한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만큼 백신 등 인도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일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논평을 통해 현재로서는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 200여 에이커가 불에 타고 주택 2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45분쯤 알리소앤 우드 캐년 자연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라구나 니겔시 고급 주택가를 덮쳐 주택 20여 채가 불에 타고 인근 주민 900여 가구의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피해 지역이 해안가 부촌 지역인 만큼 재산 피해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산불이 발생할 당시 라구나 니겔 지역에 시속 30마일의 돌풍이 불었고 강풍이 전기합선을 일으킨 것을 화재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15 50센트로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늘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5 50센트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직원이 26명 이하인 사업체의 경우는 시간당 $14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인플레이션 인상폭이 7%를 넘을 경우 최저임금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오는 7월 7.6%의 인상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LA시는 오는 7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 4센트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3대 도시인 시카고가 3년 연속 최악의 부패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76년부터 2020년 동안 시카고에서 발생한 공무원 부패 사건은 1,79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별로는 일리노이주가 전국에서 가장 부패한 도시 3위를 기록했으며 일리노이주 전체에서 발생한 공무원 부패 사건의 70% 이상은 시카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시카고시 운전자들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과다 징수해 공무원들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 항소법원은 운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카고시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LA에서 발생한 공무원 부패 사건은 1,611건으로 부패 도시 2위를 차지했고 맨하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LA 시장 후보인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다음 달 치러지는 시장 경선에서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시장 경선에서 하차하고 리 카루소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스카이노 의원은 카루소 후보 공약 중에 노숙자와 공공안전 그리고 대대적인 경찰 인력 강화 계획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함께 LA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카루소 후보는 부스카이노 의원의 지지 선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숙자 문제와 사법 문제에 관련한 아낌없는 조언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부스카이노 의원은 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후 지지율이 단 한 번도 4%를 넘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임신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이나 냉동식품을 자주 먹으면 태아를 사산할 확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나고야 시립대 연구진은 임신부 9만 4천여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중에 판매 중인 도시락과 냉동식품, 통조림 등의 섭취와 사산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도시락의 섭취 빈도가 주 1회에서 2회인 임신부는 주 1회 미만인 임신부에 비해 사산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3회에서 7회 이상 도시락을 먹는 임신부는 사산 확률이 2.6배로 높아졌고 냉동식품 역시 주 3회에서 7회 이상 섭취한 임신부는 주 1회 미만인 임신부보다 사산 위험이 2배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연구팀은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인 비스페놀 A가 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 물질이 사산의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70억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주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지아주 생산 공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7과 EV9 등이 생산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역 언론들은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경우 3,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연일 폭락하면서 관련 투자 상품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발행사는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는데 가상화폐 세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거라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코인 열풍 속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발행된 가상화폐들, 그중에서도 테라와 루나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코인입니다. 불과 5달 전인 작년 12월 테라의 시가총액은 23조 원, 루나의 시가총액은 39조 원이었습니다. 각각 포스코와 현대차 시총에 맞먹습니다. 이 두 코인이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테라는 고점 대비 57%가 폭락했고 루나는 고점 대비 무려 99% 폭락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 50조 원 넘게 사라진 겁니다. 테라와 루나 사태와 관련된 상장지수 상품도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가상화폐 루나를 추종하는 파생 상품인 테라 ETP는 99% 떨어졌습니다. 테라 ETP 발행사는 해당 상품이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테라와 루나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한국인 권도형 씨가 만든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으로 통화량을 조절해 테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큰손들이 테라와 루나를 대거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긴축이 계속되자 우선 위험한 자산부터 팔기 시작한 겁니다. 두 가상화폐 발행사는 시스템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는데 블룸버그는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때문에 거래를 일시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사건을 가상화폐 세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빗댔습니다. 가상화폐 거품이 이 사건을 계기로 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이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뒤에서 조준 사격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인 2명이 두 팔을 들고 겉옷까지 벗어가며 러시아군의 검문을 받습니다. 이들은 곧 뒤돌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 러시아 군인들이 등 뒤에서 쏜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CNN이 공개한 또 다른 CCTV 영상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방탄조끼를 벗고 사무실 서랍과 책상을 뒤지는가 하면 술을 따르고 건배를 나누는 등 정규군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계속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I can't watch it now. I will save it to the cloud and leave it for my grandchildren and children. They should know about this crime and always remember who our neighbors are. 이 같은 민간인에 대한 조준 사격은 대표적인 전쟁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소도시 부차와 북부 체르니히우, 동부 하르키우 등 러시아군 점령지에서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간 12일 이 같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To date, over 1,000 civilian bodies have been recovered in the Kyiv region alone. Some of these people were killed in hostilities.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단을 파견해 러시아군의 민간인 무단 처형과 고문, 아동학대 등 각종 인권 침해 범죄 의혹을 심층 조사한 뒤 내년 3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러시아는 서방권이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해 또 다른 정치 이벤트를 조직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후보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송영길 두 후보는 서로 실패한 시장, 겉멋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고 경기도에서는 공약 파기와 전 정부 책임론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며 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구로구 재개발 현장을 찾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 후보는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인천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겨냥해선 실패한 시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성적표가 썩 훌륭한 시장님은 아니었다. 토론할 기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연 송영길 후보는 부도 위기의 인천을 살려낸 경험으로 서울 역시 새로운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고 맞섰습니다. 오 후보의 지난 시정은 겉멋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를 뽑을 거냐, 민생 현장을 뛰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는 시장을 뽑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격전지 경기도의 설전도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은 김동연 후보에게 있다고 공세를 폈고, 집이 있는 분들에겐 세금 폭탄을, 집이 없는 분들에겐 대출 규제 폭탄에 최일선에서 경제 정책을 결정한 분이 바로 김동연 후보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겨냥해 자신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GTX 공약 파기를 지적했습니다. 인수위는 GTX 공약을 파기하고 우리 경기도민의 수건인 교통문제 해결을 눈을 감았습니다. GTX 연장 차질 없이 하겠고. 김은혜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변수인데 김 후보는 자신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됐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로 관심을 모으게 된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현 시장의 지난 4년은 무책임과 불통의 연속이었다. 서울을 제치고 인천이 도시 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는 여야 후보들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밀린 화대라고 표현했던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과거 망언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지난해 2월 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인의 변방 컴플렉스가 낮은 다문화 포용성과 정치의 극단적 좌우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이 북한식 우리식대로 국정 운영 탓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3월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말하면서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성노리개 발언에 대해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 요구를 밀린 화대로 규정했던 건 지나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지만 다른 글들에 대해선 생각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김 비서관의 임명이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역사관을 보여준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김성회 비서관을 즉각 해임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김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은 좀 더 지켜보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의 글들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반지성주의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김 비서관의 해임 여부가 더욱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코로나19 청정 국가임을 주장해온 북한이 2년 3개월 만에 코로나 환자를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등장해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파의 근원을 최단 기간 내에 없애라고 주문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장에 들어옵니다.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사건을 공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지난 8일 평양의 한 단체에서 환자들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15일 태양절 경축 행사와 25일 열병식, 28일 단체 기념 촬영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열린 시간은 새벽 2시쯤.
심야에 북한 지도부가 모두 모일 정도로 급박했던 겁니다.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으로 규정한 김 위원장은 감염자를 빨리 치유시켜 전파의 근원을 최단 기간 내에 없애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전국을 사업과 생산, 생활 단위로 격폐시켜 코로나19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며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년간 몇 차례 코로나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숨겼던 북한이 발생을 공표한 건 확산이 빨라 비밀리에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블랙홀의 실제 이미지가 마침내 포착돼 공개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에서 약 2만 7천 광년 떨어진 이 블랙홀은 궁수자리 A별로 불리는데요. 마치 도넛처럼 생겼는데 중심에서 보이는 검은 부분이 블랙홀의 그림자이고 밝은 부분은 블랙홀 중력에 의해 휘어진 빛입니다. 300여 명의 연구진은 전 세계에 분포한 8개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의 망원경처럼 운용하는 기술로 마침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학계에선 3년 전 포착된 M87 블랙홀과 이번 궁수자리 A별의 모양이 유사하다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규명된 것이 많지 않은 블랙홀 연구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밸브 잠그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의 대변인은 야말 유럽 가스관의 폴란드 구간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유럽 내 가스관 운영사 3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야말 유럽 가스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폴란드와 독일까지 4개국을 관통합니다. 이로써 해당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가스의 유럽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는데요. 러시아가 실제로 가스 무기화 카드를 사용하자 유럽 국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을 본토로 초청해 이틀간 특별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8개국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미 재계 인사들과 경제, 해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틈틈이 정상들과 대면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이런 노력은 중국과 경제 관계가 깊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겨냥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아세안 정상회의를 향해 불장난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특별한 결혼식을 꿈꿀 텐데요. 자, 여기 장기를 10분 활용해서 화끈한 퇴장을 선보인 대담한 연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케에 불을 붙인 뒤 신랑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신부. 활활 타오르는 불은 순식간에 신부와 신랑의 등으로 번지는데요. 차력쇼에서나 볼 법한 장면 덕분에 현장에 있던 하객들은 정말 놀랐겠죠. 대담무쌍한 예비부부는 스턴트 배우로 할리우드 촬영장에서 연기를 하다가 사랑의 결실을 봤다고 합니다. 특별한 날을 축하해준 하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온몸에 불을 붙이고 퇴장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한 건데요. 머리와 얼굴에 화상을 방지하는 특수젤을 바르고 가발도 썼다는 두 사람. 이렇게 화끈한 결혼식은 위험하고 훈련도 필요하니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당부했네요. 자고 일어났더니 돈벼락을 맞은 영국인이 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유럽 9개 나라에서 판매되는 유로 밀리언의 당첨자인데요. 1부터 50까지 숫자 가운데 5개, 그리고 행운의 번호 2개까지 총 7개를 모두 맞춘 겁니다. 당첨금은 우리 돈 약 2,900억. 지난 3월부터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이 눈덩이처럼 쌓인 건데요. 유로 밀리언이 발매된 후 20년 만에 나온 최고액입니다. 이번 당첨금은 영국 직장인의 평균 급여를 환산했을 때 5,900년치 급여에 해당되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토트넘의 특급 공격수 해리 케인과 21세기 최고의 디바를 통하는 영국 가수 아델을 제치고 세계적인 부자 대열에 합류한 당첨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사연이 알려지자 전 세계 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전 세계 3만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 돌고래를 잡아가는 남자의 모습이 공개돼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인 아르헨티나 마르델투유 바닷가.
아이들과 이곳을 찾은 건장한 남자가 어깨에 뭔가를 짊어지고 있죠. 타월로 둘둘 감싼 저 물체는 멸종위기종 프란시스카나 돌고래인데요. 돌고래 사체 옆에 그물이 있었고 남자는 마치 내 그물에 걸렸으니 이건 내 거다라는 듯 돌고래를 챙겼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황당했는지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이 영상을 촬영해 공유했는데요. 영상을 본 동물보호단체들은 분노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돌고래를 아무리 사체라도 가져가는 건 불법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현지한 동물단체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프랑스한 명품 브랜드가 완전히 망가진 운동화를 고가에 판매해 화제인데요. 우리 돈 230만 원에 100켤레 한정판으로 출시된 이 운동화는 보시듯이 일부가 찢어지거나 흠집이 있고 아주 더러운 상태입니다. 왜 이런 운동화를 만들었나 했더니 패스트 패션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자는 취지라고 하네요. 환경을 생각해서 옷과 신발이 다를 때까지 착용하자. 그런 좋은 의도인데 대중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한 누리꾼은 진흙탕에 넘어지는 여성의 영상을 공유해 조롱하거나 또 다른 누리꾼은 난해한 패션이라는 반응인데요. 이 회사의 제품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스웨덴의 한 가구업체에 1,000원짜리 장바구니를 닮은 가방을 2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가 하면 무료로 주는 쇼핑용 종이 가방과 똑같이 생긴 가방을 출시해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비행 접시처럼 생긴 이 물고기, 딱 봐도 월척인데요. 행운의 대어를 낚은 주인공은 캄보디아 한 마을에 사는 어부입니다. 평소처럼 메콩강으로 조업을 나섰다가 강 한복판에 던진 낚싯줄을 삼킨 암컷 가오리를 낚은 건데요. 코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4m, 무게가 180kg에 달합니다. 대어를 목격하고 달려온 어부 10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물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월척에 놀란 어부는 위기종을 보호하는 생태재단에 연락을 했고 연락을 받은 관계자는 어부에게 사례금을 지불한 뒤 가오리에 꼬리표를 붙여 방생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